안녕하십니까. 민법을 잡아오는 남자 안영찬입니다. 자, 오늘은요 공인중개사 공부방법 8 해가지고 합격을 위한 수험표 만들기를 또 할 건데 7 저번 영상에서는 시험에 전념하실 수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수험 계획표를 만들어 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이 부족하신 직장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수험 계획표를 만들려고 해요. 일단 전반부는 저번 영상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첫째, 주의사항. 목표를 정해야 된다. 대충 열심히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안 되고요.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수험 계획표를 만드셔야 되고요. 또 될 수 있으면 타이트하게 만드셔야 된다. 너무 여유롭게 만드시면요 나태해지고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가 이거를 지킬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타이트하게 만드시되, 세 번째,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못했더라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거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문제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의미가 있는 거고,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달 정도 지났는데 계획표대로 움직이지 못했다면 네 번째, 다시 계획표를 세우면 되는 겁니다. 실망하실 필요는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목표를 정해보자고요.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든 목표는 한 가지인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는 거니까 그 합격을 위한 목표는 똑같습니다. 9월 말까지 기본서 한 번 하고요. 요약집 한 번 하고요. 요약집 2번 하고요. 문제집 3번 푼다. 이게 기본적으로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직장인 얘기입니다. 자, 직장인에겐 시간이 부족하신 분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간 확보가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확보할 거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도는 충분히 확보하실 수 있어요. 첫째, 주중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날은 2시간을 확보하셔라. 여기서 말하는 2시간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듣거나 학원을 다니거나 인터넷 수업 듣는 걸 뺀 개인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최소한 몇 시간이 확보되셔야 되는 거예요? 2시간이 확보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말에는 하루에 10시간씩 확보하자. 충분히 10시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남았으면 굉장히 많이 남은 거지만 얼마 남지 않았고요. 실제로 시험까지. 실제로 이거를 몇 년을 공부하는 것이 힘들고 피해를 주는 것이고요. 시작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끝내야 되니까 주말에 최소한 몇 시간씩이요? 10시간씩 확보를 해야 돼요.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차피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이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이나 절대적인 공부 시간은 비슷해야 돼요. 시간을 적게 투자했는데도 그분이 합격하신다면 그분은 개인적 역량, 능력이 뛰어나신 분인 거거든요. 따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한 시간에 따라서 합격률이 결정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하루에 6시간씩 확보하셔라 그래서 6, 7, 42 일주일에 42시간을 확보할 것을 권유해 드렸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는 몇 시간까지 확보 못하냐면 5일 동안 2시간씩이니까 몇 시간이죠? 10시간. 주중에 20시간이니까 30시간이죠. 12시간이 부족해요. 그럼 그걸 어디서 보충할 것인가? 짜투리 시간에서 2시간 이상을 확보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확보할 거냐? 일단 출퇴근 시간을 이용하십시오. 출퇴근 시간에 휴대폰을 이용해 가지고 민작 강의를 들으시는 거예요. 민작 강의를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출퇴근하면서 최소한 1시간 정도는 확보하실 수 있어요. 그 누구라도. 그 다음 또 나머지 1시간은 어떻게 하느냐? 짜투리 시간. 점심 드시고 나서 한 30분 정도 좀 투자하셔야 돼. 뭘 보신다고요? 인터넷 강의 보시면서. 그리고
또 30분은 어디서 투자하냐? 제일 좋은 시간이 뭐냐면요. 주무시기 전이에요. 요즘 현대인들이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잖아요. 주무시기 전에 이어폰 꼽으시고 민잡 조문정리 들으세요. 그러면요. 그냥 바로 주무실걸요. 아마 제 목소리가 완전 수면제일걸요. 나 잠 안 온다고 고민 안 되실걸요. 그래도 그 시간이 결국 여러분들한테 확보되는 시간이고요. 그런 짜투리 시간을 확보하면은 충분히 하루에 2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동안 2시간을 더 확보하신다면 일주일에 여러분들이 몇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냐면 40시간을 확보하는 것이니까 공부에 전념하시는 분하고 별 차이가 없게 돼요. 그러면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합격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직장에게는 공부 방법도 차이가 있어야 돼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오전 3시간은 무조건 1차 과목 하시고 오후 3시간은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2차 과목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직장인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하느냐? 주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요. 1차 과목을 공부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공부하시는 거냐면 가장 좋은 건 이런 겁니다. 자, 우리가 하루에 2시간을 확보할 거잖아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시간은 부동산학개론, 1시간은 민법 이렇게 확보할 거고요. 가능하다면 여러분들이 민잡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시간 강의. 그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 목, 금은 민잡이 9시부터 10시까지 실강을 하거든요. 1시간 수업 들으시고요. 그리고 나머지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민법, 1시간은 부동산학개론이에요. 그 다음에 월요일날, 화요일날은 다른 인터넷 강의 가입하셔서 요새 무료로 하는 게 굉장히 많죠. 가입하셔가지고 부동산학개론 수업을 9시부터 10시까지 똑같이 들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들으시고 나서 그 나머지 10시부터 12시까지 1시간은 민법, 1시간은 부동산학개론 이렇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차 과목 충분히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과목은 주말을 이용해라. 그죠? 주말 우리가 하루에 10시간씩 확보하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일주일에 뭐죠? 20시간이 확보가 되니까는 충분히 2차 과목을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중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매일매일 1차 과목을 공부하시고요. 주말에는 계획표를 만들어 가지고 2차 과목을 공부하시면 아주 밀도 있게 체계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시간표를 한번 만들어 보죠. 자, 5월입니다. 자, 이 영상이 5월 11일 날 올라갈 거거든요. 그래서 5월 12일부터 계획표를 잡아봤어요. 자, 일단 목표는 1차 목표는 5월 12일부터 6월 18일까지 기본서를 한번 본다요. 반드시 가능하다면 기본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럼 어떻게 볼 거냐? 자, 이렇게 하자고요. 자, 일단 5월 12일 날이요. 중개사법 기본서를 시작하십니다. 몇 시간이요? 10시간. 그리고 하루에 못 끝나겠죠? 5월 18일 날 토요일 날 중개사법 기본서하고 5월 19일 날 중개사법 기본서에서 3일 동안 중개사법 기본서를 다 보셔야 돼요. 투자된 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30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3시간씩 투자한 거라면 열흘 투자한 거거든요. 충분히 보실 수 있으니까 3일 안에 중개사법 기본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시법 기본서는 5월 25일 날 토요일 날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몇 번 봐야 되냐면 3번에 끝내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주중에는 뭐합니까? 1차 기본서를 아까 말씀드린 요령에 따라서 차근차근 보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6월달. 자, 6월 1일날 공시법 기본서가 3일째 되는 날이니까 끝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세법 기본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세법 기본서는 하루 만에 보셔야 돼요. 뭐 출판사마다 다르겠지만
세법 기본서는 대부분이 얇아요. 충분히 10시간 투자하시면 충분히 보실 수 있습니다. 왜 세법 기본서만은 하루 만에 끝내라고 하냐면 공법 기본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 만에 끝내시고, 자, 6월 8일 날 공법 기본서를 시작을 해가지고 9일 날, 그 다음에 15일 날 16일까지 해가지고 4회에 걸쳐서 공법 기본서를 보게 되는데, 이것도 4일이지만 시간은 몇 시간 투자한 거죠? 40시간 투자한 거니까 충분히 공법 기본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뭐 한다고요? 1차 과목들을 차근차근 해가지고 며칠 날이요? 6월 18일까지 1차 기본서까지 끝내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6월 18일까지 기본서가 한번 끝나면 이제 우리는, 여러분들은 90%가 성공한 거예요. 여기까지만 지키실 수 있다면 나머지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6월 19일부터는 어떻게 할 것이냐? 자, 6월 19일부터는 이제 7월 말까지 요약집을 2번 봐야 됩니다. 자, 기본서는 한 번 보는 것은 베이스를 깐다고 생각하시고, 요약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암기할 건 암기하고 밑줄 칠 건 밑줄 치고 핵심 정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약집은 몇 번이요? 2번을 보셔야 되는데, 자, 6월 19일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주말이 6월 20일이니까 중개사법 요약집을 보고요. 그 다음에 23일날 중개사법 요약집에서 이틀 만에 끝내셔야 됩니다. 이것도 굉장히 시간 많이 들인 거죠. 왜냐하면 중개사법 기본서를 3일 만에 끝냈잖아요. 30시간. 요약집은 충분히 20시간이면 끝내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중에는 뭐 하겠습니까? 1차 요약집을 이제 보시는 거죠. 1시간씩 나눠서. 그리고 나서 이제 7월달로 갑니다. 7월달 가기 전에 6월 29일 날 공시법 요약집을 시작하셔서 6월 30날 공시법 요약집이 끝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7월달 들어오셔서 7월 6일 날 세법 요약집 하루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세법 요약집은 하루 만에 끝내실 때 여유가 좀 있을 거예요. 그때는 공법에다가 좀 시간을 좀 배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공법 요약집, 자, 7월 7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13일, 7월 14일, 7월 13일에서 이틀입니다. 자, 여기서 이틀만 준 이유는 양이 굉장히 요약집도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세법 요약집을 하루 만에 끝내시되 조금 빨리 끝내셔가지고 공법 요약집에 시간을 좀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7월 13일까지 공법 요약집 한번 끝낼 수가 있고요. 주중에는 뭐죠? 1차 요약집이죠. 그럼 이제 7월 13일까지 1차와 2차 전과목에 대한 요약집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2번 보게 됩니다. 자, 중개사법 요약집 14일날 시작을 하셔가지고요. 14일날 하루 만에 다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미 한 번 본 것을 2번째 보는 거니까 시간을 더 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는 하루 만에 끝나는 겁니다. 10시간 만에. 그래서 중개사법 요약집 14일날 끝내고 20날 뭐죠? 공시법 요약집 끝내시고 21일날 세법 요약집 끝내시되 시간이 좀 남으면 뭐예요? 공법 요약집에 배분하셔야 됩니다. 공법 요약집은 이 2번째 보는 거더라도 이틀 만에 끝내기가 만만치 않아요. 그러고 나서 주중에 1차 과목 요약집을 31일까지 해서 2번 끝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7월 말까지 요약집 2번 보실 수가 있죠. 여기까지 오시면 이제 99%가 끝난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8월 달로 갑니다. 자, 8월 달에는 8월, 9월 2달 동안 내가 문제집을 3번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하셔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뭐 거의 비슷하졌죠, 이제는. 자, 8월 3일 날 중개사법 문제집을 시작하셔서 8월 4일 날 이틀 만에 끝내실 수 있어요. 20시간이니까요. 그 다음에 8월 10일 날 공시법 문제집 시작하셔서 8월 11일 날 이틀이면 20시간이니까 공시법 문제집 끝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법 문제집은 하루 만에 다 끝내시고 공법 문제집은
18일 날, 24일 날까지 해서 2번에 끝나고 세법 문제집 시간을 좀 공법 문제집에 배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중에는 1차 문제집을 2시간씩 투자해서 하시게 되면 결국은 8월 24일까지 문제집이 한 번 완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들어가는 거죠. 중개사법 문제집 25일 날 하루 끝내고, 그 다음에 31일 날 중개사법 문제집, 중개사법 문제 이틀 주자고 얘기죠. 이틀 주고. 그 다음에 1차 문제집 두 번째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9월달 들어와가지고 이제 공시법 문제집 1일날 하시고, 7일날 공시법 문제집 끝내시고, 8일날 세법 문제집 하루 만에 끝내고요. 그래서 이제 공법 문제집을 들어가야 되는데 뭐가 등장하죠? 추석 연휴가 등장하더라고요. 자, 추석은요. 4일 다 투자할 수 있는 분은 가능하면 투자하시는 게 좋죠. 왜요? 시험이 다음 달이니까. 근데 나는 4일 다 투자할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이틀은 공부하셔야 돼. 그러니까 4일 연휴인데 4일 다 추석 가족을 위해 봉사하시면 이게 완전히 헝클어져 버립니다. 따라서 저는 그냥 이틀만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이틀은 나를 위해서, 이것도 가족을 위한 건가요? 공부를 한다라는 기준으로 작성해 봤어요. 자, 그럼 이제 9월 14일 날 공법 문제집 두 번째 시작을 해서 9월 15일 날 공법 문제집 두 번 끝나고요. 주중에는 이제 뭐죠? 1차 문제집 해가지고 20일까지 하게 되면 문제집이 9월 20일까지 두 번 끝나는 거죠. 근데 나머지는 이제 세 번째 하는 겁니다. 21일 날 중개사법 문제집 10시간 하루 만에 끝내시고, 22일 날 공시법 문제집 하루 만에 끝내시고, 28일 날 세법 문제집 하루 만에 끝내시되 남는 시간을 뭐에다가요? 공법 문제집에다 시간을 투자해서 공법 문제집 29일까지 끝내시고요. 그 다음 나중에는 이제 나머지 주중은 1차 문제집에 시간을 투자하시면, 여기까지 하시면 문제집을 몇 번 볼 수 있죠? 3번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문제집을 3번 보시되 여러분들이 문제집을 공부하시기 전에는 제 공부 방법 중에서 당일치기 비법을 영상 찍어 놓은 거 있거든요. 그거를 먼저 참고하셔서 문제집 활용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 하시면 뭐죠? 충분히 우리가 합격 바로 문투에 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10월달 여러분들이 최종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 최종 정리하는 거는 제가 또 다시 한번 초단기 계획해가지고 공부 방법과 계획표 해가지고 9월달 중에 제가 또 한번 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따라서 9월달까지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계획표에 따라서 하신다면 무조건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는 것이니까 좀 힘드시고 어렵더라도 지키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